안녕하세요. 권유광TV의 권유광입니다. 오늘은 1월 20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토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흐렸어요. 조금 진눈깨비 같은 것도 좀 내리고 그랬었는데요. 이 주말 날씨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흐리고 또 쌀쌀하고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북한 관계된 그 발언, 그게 문제점, 그거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준석이가 오늘 개혁신당을 새로 창당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노인들, 나이 드신 노인들 기차 그 전철에 무임승차를 폐지한다. 그거를 얘기해서 전국의 노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에 관계된 말씀하고, 하나는 또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하기 전에 이 인터넷 빚을 져가지고 아들이 아버지의 명의로다가 4억을 대출받아서 탕진했다. 그래서 재판받아서 1년 6개월형을 받았는데요. 젊은 사람이 얼마나 욕심을 내가지고 아버지 앞으로 대출받아서 4억을 노름으로 탕진했다. 참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저희 주변에 있는 젊은 사람이 인터넷 노름을 해서 아주 집안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 노름하는 데가 꽤 아마 그 관계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엄중히 처벌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그 사람들을 계도할 수 있는 어떤 방법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재명 대표의 이 북한을 두둔하듯 식으로 얘기한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난 솔직히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은요, 이름을 끌어내기도 싫은 사람이에요. 보기도 싫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그냥 옳은 건 옳고 그른 건 그르고 백은 백, 흑은 흑, 청은 청, 이렇게 저는 완전히 그렇게 구분돼서 살기 때문에 아주 잘못을 뉘우치고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또 이해가 할 수 있어요. 그런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법을 공부해서 변호사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재판받고 있는 거, 조사받고 있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예? 여러분들 귀에 아주 못이백이잖아요. 성남시 대장동, 백현동, 위로 신도시, 그 다음에 정자동 호텔 부지 사건 문제, 그 다음에 성남 FC 축구선수 후원금 관계, 송금 사건, 북한에 송금했다는 그 송금 사건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그 법카, 그 부인의 법카 문제 있는 문제, 이런 문제가 무슨 이 소소하게
일반 사람들, 일반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재판부 이거 언제 판결 끝낼 거고요? 검찰은 이거 언제 조사 끝낼 겁니까? 대한민국 법치가 이렇게 무너진 것 같은 이런 감에서 살 맛이 나겠습니까? 이 보통 사람들은 국민들은요 법이 제깍제깍 이렇게 시계바늘 돌아가듯이 딱딱딱 처리가 돼야 그래야 그 법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지금 현재 법치가 제대로 가는 겁니까 이게? 어디 이 정부에 있는 뭐 검파사 출신들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법치가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까 이게? 여하튼 여러분도 참 많이 들으셨고 또 짜증나실 거예요. 저도 짜증나고 이럽니다. 언론 재판을 해서 결과를 끝내야죠. 죄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적으면 적다, 크면 크다. 재판을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판사들 말이야 월급 주면서 뭘 이렇게 시간을 뜸을 들이게 하는지 몰라요. 아, 우리나라 이 판사도 외국에서 수입해 왔으면 좋겠어. 좋은 상품, 좋은 기계 수입하듯이 수입을 해 왔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대표가요, 북한에 그 미사일을 이렇게 쏘고 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좀 나무래듯이 얘기하기는 하는데 아주 요상스럽게 얘기했어요. 그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하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 폄하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된다. 이게 지금 현재 나무라는 겁니까? 잘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겁니까? 그러나 김정은이는 그렇다 치고 김정일이 김일성이는 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노력을 그 평화 노력인가 뭔가 하는 노력을 폄하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은요, 종북 좌파에 속해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 국가가 6.25 사변을 겪으면서 수백만의 사상자가 나오고 완전히 폐허된 속에서 그때 이재명 대표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때 7살 때예요. 완전히 쑥대밭된 가운데서 우리들 부모들이 정말 배고픈 보릿고개를 겪으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식들을 공부 가르치고 그냥 애지중지 키워서 그래서 실력을 넣어서 이 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흥한 나라가 되게 되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그 일을 한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미국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기로 약속돼 있는 이승만 대통령과의 맹방의 약속이 돼 있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소련이나 이북의 공산당들이 한국을 침범 못한 거예요. 침범을 못했기 때문에 한국은 그저 외침, 북한에 대해서는 마음 놓고 경제 수출 이거에 대한 집중 노력을 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성장이 된 겁니다. 이 근본적인 뼈대는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건방지게 그 6.25 세대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경제나 과학이나 의학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는 뭘 합니까? 예? 아니 북한에 대해서는 뭘 합니까?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있을 적에 북한에는 핵을 만들 기술도 없고 만들 돈도 없고 만들지도 않았다.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어떤 그런 핵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놓고 책임도 못 지고 이북만 도와주고 그래놓고 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근데 책임지는 거 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책임지는 거 있었습니까? 그저 평화 하던 문재인 전 대통령 뭐 책임진 거 있습니까? 북한이 더 뭐 평화적으로 나왔습니까? 더 나아졌습니까?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고 고도로 발달된 미사일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잠수함을 만들고 말이죠. 이렇게 됐는데 문재인이 책임지는 거 있습니까? 도고다리에서 그 USB를 넘겨줬다는 거 그거 왜 안 밝힙니까? 거기 뭐가 들었습니까? 이 좌파 종북 좌파들은요 말로는 그저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들을 그냥 어떻게든지 많이 모아서 그저 좌파를 많이 만들려고 해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전복시키려고는 이 종북 좌파들은 완전히 제거시켜야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제거시켜야 됩니다. 참 답답하지만 할 얘기가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말을 하기 싫어요. 그저 빨리 이 정부가 종북 좌파들은 반국가단체다, 국가의 반국가를 부르짖는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 다 쓸어내는 그런 정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뭐 개혁신당인가 뭐 오늘 뭐 창당을 발표하고 창당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지금도 계속 윤석열 정부를 그냥 비판하고 김건희 여사를 비판합니다. 이 이준석이는 잘못 정치를 배웠고 잘못 정치를 끌어들였습니다. 정말 이제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제대로 정치를 똑바로 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는 틀렸습니다. 이제는 지속적으로 어느 정부가 됐든지 그저 비판만 하고 자긴 그저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제대로 정책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그저 씹고 비판합니다. 싹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나이에 성상납을 받고 거기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그저 차일피일 미루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이 싹수가 노란 나라 아닙니까? 근데 노인들 전철에 무임승차 돈 안 내고 탄다 해가지고 그거를 폐지해야 된다. 사실상 노인들이요. 그분들이 일정에 어떻게 보면 그냥 전철 그저 무임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디 여행도 다니고 또는 그 바람도 쏘이러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복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한국에선 참 전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철에 노인들이 타서 전철에 가는데 그 지장을 줍니까? 어차피 전철 가는 전철에 노인들 몇 분씩 타고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그걸 폐지한다. 그분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발전시키고 뭐 했는데 정치인들한테 그냥 300명씩 두고 그저 보좌관 그저 9명씩이나 두고 그 국민 혈세를 갖다 막 퍼붓고 제대로 정치도 하지 않는 이 나라 정치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세월호에서 희생된 가족들한테 그 조사한다고 해서 결론도 못 듣고 거기에다 그냥 돈을 갖다가 퍼주고 보낸 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말할 겁니까? 광주 5.18 사태에 대해서 그 공로 유공자를 갖다가 발표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지원하고 후원하고 도움을 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할 겁니까? 어떻게 답변을 할 겁니까? 이준석, 이준석 같은 사람들은요, 참 정치에 들어와서는 아니 될 사람입니다. 정치라는 건 제대로 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저 자기 입장만 나타나게 감추기 위해서, 자기 입장을 그저 덮기 위해서, 그저 그냥 이 윤석열 정부만 그냥 같이 출발한다고 했던 사람이 선거 때부터 그냥 갈구고 씻고 흔들고 물고 내부 총질하고 그냥 이렇게 하더니 지금도 해요. 아주 난 짜증이 납니다. 난 이 나라에 지금 현재 꼭 없어서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저하고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세 사람 있습니다. 세 사람. 세 사람 있습니다. 세 사람.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 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세 번째 마지막으로 도박 빚을 갚으려고 아버지 명의로 사기를 친 거죠. 4억 원을 몰래 대출을 받은 30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인터넷 도박이 그렇게 성공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사람들도 그런 자녀가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걱정을 하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거 어떻게 법적으로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자유입니까? 그것도 문화입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정부라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 이런 걸 모르지도 않을 텐데요. 인터넷 도박으로 거액의 빚을 지자 아버지 명의를 도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4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4단독 오흥록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인터넷 도박으로 인한 빚을 변제하기 위해 대기업에 근무 중인 부친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부친의 집에서 운전면허증을 몰래 촬영하고 공인 인정서를 복사한 뒤 비밀번호까지 알아내 금융기관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했다. 이후 부친의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고 비대면 대출을 신청했다. 그런 쪽에 머리는 많이 발전했구만.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4개월 동안 13회에 걸쳐 5개 금융기관으로부터 4억 7,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금융기관에 가서 통장 개설도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던데 그래도 금융기관에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길이 또 많이 열려 있는가 보네요. 제가 하는 방식하고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입장이네요. 이렇게 해서 그 아들을 그래도 재판받고 그러니까 그래도 아버지는 자식이니까 어떡합니까? 그래도 또 그 자식을 또 선처를 호소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형을 받긴 받았습니다. 1년 10개월
제가 보면 4억을 사기친 거 아닙니까? 아버지지만 그래도 형을 그래도 가볍게 때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터넷 도박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지금 확산된 것 같은데요. 이 정부 수사기관들은 모르나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이런 건 사법기관에서 해야지 민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 무료 사법기관으로 갔다가 나를 갖다 넣어준다면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거 하나도 막겠습니다. 이게 도대체가 나라가 왜 이런지 몰라요. 정치는 정치인대로 흔들거리고 정치인들은 제대로 존중할 만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자기들 입지만 강화시키려고 하고 자기 집단만 당만 그저 어떻게 내세우려고 하려고. 내가 지금 현재 볼 때는요, 이 나라에는 윤석열 대통령 한 분만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무슨 아부하고 입에 찬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그 양반 한 사람뿐입니다. 이 나라 정치인들 중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방송을 해드리면서 이 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데 젊은이들이 깨끗하고 명료하고 옳고 그리고 자기의 실력을 그저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데 우선적으로 소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이 나라 미래가 보장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토요일 주말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편안히 쉬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고 그리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하시고 행복한 주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곤주왕TV의 곤주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